여기에는 굉장히 다양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별도 다르고요, 나이도 다르고, 경험도, 학력도, 그리고 장애 여부도 굉장히 다른 분들이 모여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 나은 사회를 원하듯이 당장에도 더 나은 기회가 보장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름을 틀림으로 이해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존재하는 모든 구성원들을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약속해 주실 수 있죠? 네, 한 번 더 약속 한 번 더 크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약속해 주실 수 있죠?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김재동 씨를 바로 모실 텐데요. 그래도 우리 구호 하나 외치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하면 여러분이 바로 그리고 다 같이 여기서를 외치면서 김재동 씨 한번 소개할게요. 괜찮을까요? 네, 그럼 같이 시작해 볼게요. 지금 여기서 그럼 소개가 필요 없는 대세 입당구 김재동 씨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모셔주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네, 아이고,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아이고, 야, 날씨 좋죠? 네, 날씨가 좋은 만큼 여러분들도 좋죠? 가끔씩 요즘 살면서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이 나라에 사는 게 부끄럽다. 또 자괴감이 든다. 또 사는 게 힘들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오히려 그런 생각을 합니다. 3년 반 동안 이 땅에 진짜 대통령이 누구였는지 밝혀졌다. 3년 반 동안 이 땅에 진짜 대통령이 누구였을까요? 최순실 씨였다고 생각합니까?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우리들에게 신경을 써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3년 반 동안 이어져 왔다는 것은 3년 반 동안 실질적인 이 나라의 대통령이 시민 여러분들이었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치는 이 박수는 저에게 치는 박수가 아니라 지금 바로 옆에 있는 사람에게 대통령의 의전에 준하는 국가 원수에 준하는 뜨거운 박수와 함성을 대통령님들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민주공화국의 시민이 누구였는지 그리고 이 민주공화국의 주인이 누구였는지를 밝힌 정말로 뒤집어 보면 새롭게 우리에게 존엄을 준 시간일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해야 우리가 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헌법 우리 1조 1항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1조 2항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저는 그 말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헌법을 제가 끝까지 뒤로 다 뒤집어 봐도 권력이라는 단어는 헌법 1조 2항에 딱 한 번만 나옵니다. 나머지는 모두 대통령의 권한, 입법부의 권한, 사법부의 권한, 행정부의 권한 이렇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헌법을 만들 때 권력이 누구에게 있는지 논쟁조차 할 수 없도록 오로지 권력이라는 단어를 헌법 1조 2항에 국민이라는 단어와 딱 한 번만 짝지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권력자는 한 명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이 땅의 권력자는 2명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의 권력자는 바로 5천만이다 하는 선언이 우리 헌법의 정신입니다. 권력자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멋있다. 그 다음 오늘 저는 마이크를 많이 잡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마이크를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마이크의 주인은 사회자가 아니고 사람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마이크는
혼자 있는 사람을 위해서는 필요가 없습니다. 저 혼자 이야기할 것 같으면 이 마이크가 진짜 생겨난 이유는 사람들 귀에 들려나라고 생긴 겁니다. 그래서 마이크의 주인은 여러분들입니다. 마이크의 주인은. 그래서 여러분들께 마이크를 드리기 전에 제가 궁금한 거 하나만 좀 여쭤보고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전문가라고 TV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어서 과연 여러분들과 저의 생각이 다른지 하나만 좀 여쭤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헌법 84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 즉 이 말은 대통령이 내란과 외환의 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형사상의 소출을 할 수 있다라는 뜻으로 저는 해석합니다. 그러면 내란이 무엇이냐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헌법학자도 아니고 법학자도 아니고 TV에 나와서 하루 종일 떠들어대는 정치 전문가들도 아니지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나라의 근본을 무너뜨리는 것을 내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라의 근본을 밖에서 무너뜨리는 것을 외환이라고 합니다. 그럼 나라의 근본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밑에 내려가 보면 세종대왕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국가의 근본은 백성이요, 그 근본을 튼튼하게 하는 것이 국가의 근본을 튼튼하게 하는 것이다. 즉 백성의 마음을 다치게 하는 것, 시민의 마음을 다치게 하는 것이 내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둘째, 국가의 기본을 흔드는 것. 국가의 기본은 헌법입니다. 헌법을 흔들면 그것은 내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헌법 1조 1항,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런데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게 하지 않고 최순실 일가에서부터 나오게 했다면 헌법 제1조 1항 위반입니다. 그 다음 헌법 2조,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그런데 법률로 대한민국 국민인 이 사람들에게 권력을 주지 않고 사사로이 다른 사람에게 권력을 줬다면 헌법 제2조 위반입니다. 헌법 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를 영토로 한다. 그런데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권력을 준 것이 아니고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에 사는 단 한 사람에게만 권력을 줬다면 헌법 제3조를 대통령께서는 위반하신 겁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헌법 제4조 평화 통일을 추구해야 한다. 근데 대통령께서는 평화 통일을 추구하지 않고 이 땅에 전쟁 위기를 부추겼습니다. 헌법 제4조 위반입니다. 헌법 제5조, 국군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녀야 한다. 그런데 국군을 정말로 여러분들이 피땀 흘려서 보낸 우리 자식들을 전부 다 방탄복이 총에 쏠리도록 만들어 놓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로지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만 그 사사로운 권력을, 우리 군인들을, 명예로운 군인들을 그런 식으로 사용했습니다. 댓글을 달게 만들었습니다. 헌법 제5조 위반입니다. 헌법 제6조, 조약을 체결할 때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즉 다시 말해서 주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것인데 지금까지 나온 것으로 상황으로 살펴봐서는 국민들의 허락이 아니라 최씨 일가의 허락을 받은 것 같습니다. 헌법 6조 위반입니다. 헌법 제7조, 공무원은 국민에 대하여 끝까지 책임을 진다. 그런데 한 번도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헌법 제7조 위반입니다. 헌법 제8조,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다. 그런데 자유로운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를 막아냈습니다. 헌법 제8조 위반입니다. 헌법 제9조, 민족 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이거 하나 지키신 것 같습니다. 전통 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켰습니다. 우리 신앙이 사라질 뻔했는데 우리의 신앙을 계승하고 발전시켰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무속신앙 그리고 무당을 믿는 신앙 또는 우리의 샤머니즘은 원래 이렇게 나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샤머니즘, 우리 민족의 전통신앙은 모두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을 위해 기도하고 한 가정만을 위해 기도한다면 그것은 우리 민족의 전통 문화와도 배치됩니다. 헌법 9조 위반입니다.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고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입니다.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헌법 제10조 다같이 위반입니다.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법 앞에 평등하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검찰청에 나가서 팔짱 끼고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세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2,000명의 검사에게 국민이 늘 팔짱을 낄 수 있는 진정한 권력자가 누구인지 알려줄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헌법 제11조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대통령이 실행하시고 계십니다. 법이 만인 앞에 평등합니다. 10,000명 정도에게 평등합니다. 그 10,000명이 누군지 집에 가셔서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제11조 2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어떠한 특수계급의 창설도 인정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서는 어떠한 특수계급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특수계급은 이 땅에 존재할 수 없다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땅에 특수계급이 없습니까? 제가 말을 안 해도 그 특수계급이 누군지 아시겠죠? 헌법 제11조 위반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꼭 한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흑수저, 금수저 이렇게 특수계급을 얘기합니다. 금수저가 특수계급이죠? 그렇죠? 우리 거의 다 흑수저죠? 층보다 나은 점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첫째, 쪽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외롭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옆에 온 사람, 나와 같이 온 사람 한번 안아주세요. 나를 외롭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둘째, 사는 게 우리 흑수저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편할지도 모른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왜? 우리는 이런데 걸어 다닐 때 빨간색 카페트 안 깔아줘도 잘 걸어 다니잖아. 걸어 다니면 되지. 그 다음 우리는 차 문 누가 열면 됩니까? 내가 열면 되지. 그것들은 누가 열어줄 때까지 기다려야 돼. 얼마나 힘들게 삽니까? 그 다음 여러분들은 비행기에서 땅콩을 주면 어떻게 합니까? 까서 먹으면 되지. 그리고 가면 되지. 근데 금수저들은 힘듭니다. 땅콩을 까달라 그래야 되고 안 까주면 무릎 꿇어야 돼.